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요.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네. 예고 드린 바처럼 이제 2부에서는 실제 사례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여성분들이 실제로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공황장애 네.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사례는 남성분도 생길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다시 좀 보여드리고 남성분도 이런 문제로 쉽게 생길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시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네. 꼭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좀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보실 분은 예술하시는 분이시네요. 30대 예술하시는 네. 분. 네. 일단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네. 공황장애 때문에 찾아오셨지만 일단 증상 자체는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네. 이명 때문에 일단은 찾아왔고 네. 또 이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귀결이 돼 있고 어떻게 공황장애가 치료가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경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공황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명 때문에 찾아오셨다. 네, 근데 공황도 있더라. 공황이 있더라. 공황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공황장애, 그러니까 이명은 우리가 뭐 무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거슬리죠. 그죠? 귀찮고. 네. 하지만 공황장애는 실제로 아무런 원인이 없이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거든요. 네. 굉장히 두려움에도 그게 메인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하고 해당이 없나 보다. 일단 이명부터 이야기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 이명이 될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분은 이제 30대입니다. 근데 30대에 이제 작곡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술 쪽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셨으면 좀 생업에 좀 지장이 많이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그 불안한 대부분 증상들 그러시죠. 맞아요. 또 이명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네. 실제로 작곡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음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베토벤이 귀가 먹어가지고도 이렇게 작곡을 했다지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될 텐데 이명이 들리고 또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TV에서 보면 굉장히 좀 폐쇄된 공간에 네. 이 방음 장치가 완전히 돼가지고 소리 하나 울리지 않는 이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해진다. 근데 나만 있었다. 그럼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쓰러지면 누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못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호흡곤란으로 이제 시작이 네. 됐습니다. 보통 우리 공황장애라고 하면 호흡기 증상으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 그리고 심지어는 질식, 완전히 목을 틀어 막아서 완전히 숨이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이런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심하지는 않고 한 숨을 쉬면 한 20에서 한 30%덜 들어온 느낌.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네.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비호흡, 깡통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치료를 해야지 백방으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정도 약을 먹었는데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공황장애 때 쓰는 약들은 항우울제, 그리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불안제.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된 치료라고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은 방법은 약의 용량을 증가를 시키거나 바꿔보세요가 이게 그 치료에 다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8개월 정도 먹었지만 일단 항불안, 항우울제들은 좀 깔아앉히는 약이거든요. 그럼 졸리겠죠. 그럼 뭐 기운도 안 날 거고 예를 들면 뭐 열심히 하고 싶거나 네, 창작에 의욕도 안 나고. 뭐 맞아요. 창작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머리도 멍해지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흡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이제 불안해지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아무 기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화기 증상으로도 이제 뭔가 그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뭐 들었지 않 막힌 느낌. 이런 증상으로 실제로는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흔한 증상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분의 뭐 특수한 뭐 그런 직업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도 이런 게 아니어도 네. 대부분의 뭐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요 하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근데 실제로 이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좀 소화가 안 되는데 따지고 보면 호흡도 좀 짧은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네. 있겠고 네. 어떤 분들은 호흡도 짧은데 나 금방 불안해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느 방향에서 보나 결국 우리의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 맞아. 너무 흔한 증상이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법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공황장애는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갑자기 생기는 이 불안감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감각과 그리고 또 어떤 소화 내장기관의 어떤 증상들 그리고 어떤 불안한 이런 정서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피부에 뭐 땀이 식은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뜨끔뜨끔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 즉 자율신경계의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거를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뒤집어 봐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쉽게 불안해져 가지고 이 모든 증상들이 쉽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점점 악순환이 되면서 악화가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면 저희가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뭐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냐면 목부터 점검을 하시고 네. 뭐 MRI부터 찍어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목의 경추에 엑스레이만 체크해서 내가 일단 일자목이거나 거북목이거나 아니면 코브라목이거나 그러니까 C자목을 벗어났다. 그러면 꼭 전 척추의 상태를 봐서 우리의 집 어디? 우리 전체 신경의 집이 척추인데 척추 밸런스가 기울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만약에 있다. 그 부분만 치료를 해줘도 이 모든 증상들이 내려가면서 생활도 편해지고 이 가정도 편해질 수 있다. 네. 일단은 이분은 너무 좋아지셨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호흡도 편해지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되고 아픈 데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명은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이 이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각신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명은 좀 치료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나머지 증상들이 좋아지니까 이명의 강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내가 신경만 안 써도 이명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엑스레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이 목을 보면 우리 목은 이렇게 C자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등은 이제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이런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곡선이 S라인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중력선은 이 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수직선과 가깝고 반듯할수록 우리 목은 안정된 상태일 것이고 목이 안정이 됐단 말은 목 안에 있는 신경도 안정이 돼 있을 거고 네. 아까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의 핵, 감각과 운동과 내장계각과 정서, 이 불안을 느끼는 정서를 담당하는 모든 핵이 상부경추에 있기 때문에 네. 목만 잘 점검해줘도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일단 목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일자인 것 그래도 같지만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예, 약간 이 부분 네. 그 중간에 네. 목과 등을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좀 비틀어진 부분 보입니다. 네. 그렇고 이렇게 좀 돌아가 있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회전이 좀 먹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런 C자 형태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만 요거는 지금 뒤로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자로. 네, 그 말은 이 목이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편하다는 말이죠. 자, 목이 이렇게 C자 형태로 됐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움직이기도 편하죠. 근데 요게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아, 저도 굉장히 지금 뻐근하고 안 좋거든요. 네. 신경 또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이게 편한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겨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뭔가 불편한 게 그런 목에 지금 나타나야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목에는 그런 증상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제일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두니까 결국은 C자형이 일자가 됐다가 네. 거북목으로 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혹시 뭐 축농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보시면 이쪽 사진 찍어볼 기회들이 많거든요. 옆에 사진을 봤을 때 이 뒤통수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 뒤통수 부분이 원래 우리 이제 두상이 예쁘면 쫙 예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마찬가지로 예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갈고리 형태. 뿔났네. 네, 이렇게 됐을 경우면 아, 이분의 자세가 굉장히 앞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치우쳐져 있다 그 말은 내가 이것들을 이 머리에 있는 뇌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뒤쪽에서 근육도 계속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근육이 붙는 부착 지점이 약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약해지면서 그 부분들에 우리 몸에 석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형태일 수 있다. 그 말은 목에 뭐 디스크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신경은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신경은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취약한 부분에 더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될 수도 있고 호흡이 짧아져가지고 질식할 수도 있고 속이 메스꺼울 수도 있는 거고 그 굉장한 공포감에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분은 지금 이제 뭐 첫 단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부터 지금 저렇게 문제니까 네. 사실 그 밑으로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번 그렇죠, 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엑스레이, 우리 건강검진만 해봐도 우리 가슴 엑스레이는 많이 폐 찍어오지 엑스레이 않습니까? 찍죠,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폐만 보시지 말고 가운데에 환하게 드러나 있는 척추도 한번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그러면 그 기준점은 결국에는 이 중력선, 네. 이 수직으로 올라오는 선에서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뒤틀리지가 않고 반듯하게 올라가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등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진이 이렇게 뒤로 구부정, 그렇죠. 이렇게 구부정해야 돼요. 네, 뒤로 구부정하게 이런 예쁜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인데 이 보시면 이 등 또한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서 누가 봐도 좀 이 벽돌 쌓기가 예쁘게 이렇게 층층이 돼 있지 않고 층층이 쌓여가지고 안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찌그덕찌그덕하게 비틀비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곧 넘어질 젠가 같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 자체가 등 뻐근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등에서 바로 자율신경의 신경들이 출발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곧 쓰러질 것 같은 이 벽돌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요? 굉장히 못하겠죠. 예민하게 반응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어떤 때는 눌리고 어떤 곳은 또 당겨지고 그렇죠. 뭐 돌고 찌고 뭐 엄청 이제 문제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부터 보면 심폐기능, 가운데는 특히 우리가 이제 장이나 간, 그리고 아래쪽은 뭐 호르몬 기관이라든지 또 대장, 소변 이런 보는 쪽에 이 신경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의 이상들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 골반인데 골반이 뭐 허리 디스크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골반의 균형이 그 위쪽의 모든 척추를 받쳐내는 주춧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주춧돌이 비틀어지고 골반에 비틀림이 있고 꺾여져 있고 뭐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내가 기울어진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펜트하우스에서 위태위태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골반의 높이가 기울어져 있는 걸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허리뼈도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실제로는 우리가 부분을 봤을 때는 정상으로 쉽게 보이는 부분들이 합쳐놓고 보니까 여기저기 휘어 있거나 비틀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프냐 쑤시냐 나 괜찮아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내 내장기관의 기능도 지금 예민하게 바뀌고 있구나, 나의 정서의 문제도 예민하게 바뀌고 있겠구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전체를 다 이제 이어서 보면 네. 그 사이에 연결되는 그 모습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목 사진을 찍어서 내 목이 괜찮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전 척추 네.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전체 모습을 다 연결을 했을 때 내 상태가 어떠냐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높은 곳에서 뭐 이렇게 탁 떨어지거나 이럴 때 등을 이렇게 콱 부딪히면요. 네, 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렇죠. 숨을 확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런 증상들이 평상시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부위가 되게 이제 흉추 4번, 5번, 6번 그 사이쯤에 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목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네. 골반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그 부위의 문제들을 더 만들어내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뭔가를 좀 더 했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숨 쉬는 것도 좀 곤란해질 수가 네. 있겠다. 날개뼈 사이에 뭐 뻐근하고 불편하신 그런 느낌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분들은 항상 호흡 자체가 얕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산소가 있어야 뭐 뭘 태우고 네. 일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살도 잘 안 빠져요. 네. 빼고 싶은데도 잘 안 빠지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되고 이제 에너지도 잘 안 생기니까 늘 처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을 가능성들이 많죠. 그래서 꼭 전 척추 엑스레이 사진을 꼭 찍어 보셔라. 네. 그리고 꼭 이제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이분은 그런 부위에 지금 말씀드린 부위에 문제들도 다 있으시지만 또 치료를 해가지고 또 많이 좋아지셨다니까. 그렇죠. 그죠? 뭐 대한민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큰 그렇죠. 한 몫을 네.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멋진 또 아이돌 네. 그룹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병원 주제곡도 좀 부탁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자, 공황장애 굉장히 재발률도 높고 약의 효과도 좀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방황하지 마시고 그 원인을 내가 불안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보지 말고 불안을 만들고 있는 안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다로 조금 바꿔보면 우리가 해결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쉽게 불안해지는 환경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네. 그 방해하는 요소 중에 큰 덩어리가 바로 척추 밸런스 문제, 네. 그리고 그 잘못된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이 관절의 불안정성 때문에 네.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가 쉽게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포가 심하게 온다, 그러면 이 밸런스의 안정성만 잘 잡아준다면 여러분의 감정도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내장기관과 감각적인 문제, 그리고 운동의 문제까지 한 번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뭐 척추가 다는 아니지만 네. 아주 이제 큰 역할을 해서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그냥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 같다, 원인을 잘 찾지 못하니까 그냥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꼭 핵심을 잘 찾아가지고 원인을 찾고 꼭 교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데, 또 저희들이 아프지 마쇼 아닙니까? 네. 아프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설명 좀 더 쉽게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